자, 다음 뉴스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고 뉴스타파 보도는 뭐 5차례의 연재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고 취재도 되게 오래 했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몇백억이잖아요.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사람 네.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이 김모 씨는 김건희 씨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 김모 씨가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같은 것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름 바꿔서 이른바 그러니까 벤처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뭐 서울대 그 EMBA 과정에서 만났다. 뭐 숙제도 같이 해주고 뭐 조별 작업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친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벤처기업에 심지어 자본 잠식이라고 해서 이 기업의 투자 가치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거액을 투자를 해요. 이 투자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니까 사업 성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면서 이 돈들은 대부분 사라졌는데 이 사람 김모 씨는 40몇 억을 챙겨서 소위 말하는 엑시트를 했다. 라는 게 이 기사의 기본 얼개입니다. 그럼 이 김모 씨에게 투자를 했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뭐 이렇게 필요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민원. 예,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투자를 한 이후에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 기업들한테 이제 뉴스타파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투자했냐? 본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던 것이다. 자본 잠식 상태의 가능성이 있나요? 뭐 투자에 실패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184억 원쯤은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야. 이걸 지금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팀에서 들여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등장했던 그 김모 씨라는 사람,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는 김모 씨라는 사람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이고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은 여권 취소시킨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네. 참 국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돌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정말 약간 그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거기 앞에 잡범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잡범들의 가족 비즈니스. 어떻게 이렇게 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잔고를 위조하고 자본이 잠식된 기업에 거기에 돈을 얹혀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죄를 면하게 해서 대가로 돈을 받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이 욕도 아깝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관련해서 파보다 보면 항상 공교롭다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교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삼부토건도 하필 그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해줬던 그 이모 씨가 단톡방에 3분의 1 확인하고 뭐 본인은 골프장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3분의 1 확인하고 그 다음 날에 뭐 우크라 포럼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을 하고 뭐 원희룡 장관이 참석하고 아니면 우크라 영부인을 김건희 씨가 만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김아무개 씨 해외로 출국한 이 김모 씨가 하필 그 잔고증명서 위조를 해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필 이 사람이 설립한 말도 안 되는 회사에 거액이 투자가 되고 하필 뭔가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들이 줄을 어떻게 보면 선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 여기 섰을까?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너무 합리적이지 이 회사 않나요? 이름이 IMS라는 곳이고요. 네. 이 IMS에 뭐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하여튼 김건희 일가 관련된 이 뉴스를 쭉 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거 이권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먹을 결심을 한 거죠. 해먹을 결심을 하고 그 말을 누군가가 해주길 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쓰는 말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내가 하진 않아도 우리 장유선 기자가 해주지 않을까. 진행자연하네. 아니, 나도 어디 패널로 나가면 하는데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비겁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최종 목표는 권력자, 독재자고 독재자의 최종 목표는 재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은순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목적했던 바는
검사 출신 아무개를 들여서 일종의 뭐 더 이상 거기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봐, 네. 정윤석 기자도 말 조심하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힘들어요. 아깝다, 뭐 이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관련해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떠오르는 아니 저는 단어들이 소송을 있죠. 많이 당하고 있기 아, 때문에 네네네네. 예. 더 이상의 소송을 원치 않아서 네. 예, 예.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진짜 나라를 거덜내겠다라고 했는데 해먹다가 결국에는 이거 안 되겠다 통째로 해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필요하다면 전쟁까지도 획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딱히 꼭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국지전 뭐 그렇죠. 도발이죠. 북한과 도발. 예. 총격전 요 헤드라인 한 줄을 가지고 국내에서 계엄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을 얻고자 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곽종준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군인들이 뭐 실제로 총을 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막 그 북한하고 총격전을 하고 있다는데 국회에 시민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막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주 그 파렴치하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아까 뭐 욕이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 너무 신기하게 나라를 거덜내려고 했던 예.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범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대통령실이 그게 되게 국민으로서 되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 일가이고 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행위들만 정리해 보면 그래서 요새 이들을 범죄 단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요. 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건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생각해 보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갑자기 이렇게 종점이 바뀌고 했던 그 시점이요. 대통령 당선되고 한두 달 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권력만 잡으면 이게 대통령 본인의 생각일지 아니면 대통령을 도구로 쓰고 싶은 누군가의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권력만 잡으면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보는 이제 본인의 권력이었던 거고 판도는 이제 국가를 건 거죠. 국가라는 국가의 표현이 모든- 우리의 세금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그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야 되는 게 오로지 이 두 사람의 이익과 이권 여기에만 매몰됐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그 위험한 도박을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을 했고 예. 그런 결과 그 도박의 부작용으로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지기만 했던 피폐해졌죠. 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뭐 언론의 취재,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 덮으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상계엄. 근데 비상계엄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명분 만들려고 북에 무인기 보내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의 얼개는 이런데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다 보면 더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더 없이 있죠. 나와요. 끝도 없이 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특검 수사가 어떻게 나한테 올까 안 올까 네. 이 칼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종합하면 그 소위 대한민국의 이제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들이 이 새 특검을 통해서 아마 낱낱이 예. 드러나게 될 텐데 그거는 정말 흉측하기 그지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저는 이 기회에 다 마각을 드러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적인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길에서 언론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예. 지금 그 뉴스사이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아 네. 그래요? 박수가 나오네.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고쳐앉게 됩니다만. 네. 그래서 짚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해 나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내용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앞서 그 IMS라는 기업 얘기할 때도 그런데 그 김건희 특검의 16개 혐의 그리고 그 특검법 안에 보면 수사를 하다가 나오는 또 다른 혐의들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인지수사할 수 특검법이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 건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뭐 저항의 목소리들도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없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그 압박을 보통 견뎌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특검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안 할 수가 없죠. 이 세 특검 모두 건건마다 보여주는 모습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부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최혜병 특검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상황들이 아니요, 만들어지는 무죄가 것도 확정됐습니다. 예. 확정. 무죄 확정이 예. 됐군요. 취소했으니까요. 그럼 예.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종섭 전 장관 같은 사람 또 여기다가 반대 입장을 막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그 방금 얘기. 전에 제가 박정훈 대령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왔는데요. 텔레 하셨어요? 예,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이고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기자회견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날 수 명예도 없어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조사본부장을 다시 맡아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단장. 수사본부 수사단장이죠. 수사단장. 수사단장인데 뭐 지금 이미 그 보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네. 그 박정훈 대령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가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그럼 하겠다라는 승진.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하는데 승진. 오늘 저 한겨레 칼럼이 있었어요. 네. 예. 정의로움이 밥 먹여주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전정윤 부국장의 이 칼럼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단순 복직이 아닌 명예회복에 대해서 권력이든 금전적 보상이든 좀 더 상징적인 성공이 주어지길 바란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1년 9개월이었어요. 박정훈 대령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자리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 부당한 재판을 받는 부당한 과정들 우리가 다 일들이었죠. 봐왔던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박 대령 그 얘기 하셨어요. 유튜브가 상당히 큰 위로가 되었다. 아. 연벽수도 할 때. 아. 예,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뉴스다이가 좀 더 일찍 런칭이 됐었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 사이에 취재 편의점을 많이 보셨어요. 아이고. 예. 근데 제대로 네. 해드려야지. 중요한 의원분들이 것은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뿐만이 아니에요. 뭐 임은정 검사도 그렇고 예. 이번에 뭐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야 검사장을 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미투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의로운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맞아요.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휘슬블로워들 예. 양심에 따라서 공익 제보하신 분들 그쵸. 특히 이제 첫 목소리를 최근에 내신 백혜령 분들이죠. 예. 예, 백혜령 경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화곡지구대에 가서 백혜령 경정 뵀는데 그 파출소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네. 거기 2층에 큰 테이블 있고 그냥 계세요. 음. 그러니까 거의 박정훈 대령하고 같은 거예요. 마약 수사하고 수사의 일종의 이제 형사 사건의 이제 달인 약간 마동석과예요. 이분이 진짜 예, 건장하시고. 신체도 그렇고 네. 예. 마동석처럼 수사해야 되는 마약 수사해야 되는 다 된 수사를 이렇게 엎어버리고 수사 외압해서 당신 화곡지구대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냐 그게 안 돼요. 아니라고 한다면 백혜룡 경정 사건 박정훈 사건 이렇게 해결되듯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놔도 0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원래 하던 일 하는 것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은 보상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방향으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그 포항 지역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 댓글에 어머님이랑 텔레그램 하세요? 아니 댓글에 매불쇼를 챙겨 보신다는데 노친께서 아니 어머니께서 저기 매불쇼 뉴스공장 취재 편의점 바쁘세요. 아니, 왜- 하루 종일 많이 보시느라고. 어머니! 라이브는 뉴스 다이브도 거기 좀 넣어주십시오. 너무 늦게 예. 생겼어요, 여기가.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박대령 사건 초창기에 열심히 다루었던 매체들은 다 챙겨서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불자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런 곳들부터 시작이 그럼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정상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무언가가 탁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또 나옵니다 이런 거. 네. 예. 예. 그냥 이런 공식이 당연해지는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를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복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좀 얘기를 하면서 일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PD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썸네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지 이진숙? 얘기를 못했어요. 짧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배석자예요. 네. 발언권은 있고 놀랍게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네. 방통위원장이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계속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계속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발언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본인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지난 며칠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아예 직접적인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려고 발언권을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하세요. 어차피 회의 주제를 하는 네.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제지를 했는데도 네. 이 또요. 상황이 반복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그 상황이 연출되고 나니까 앞으로는 이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얘기 밖에 나가서 하면은 발언권 자제하겠다. 제지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 오늘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네. 이제는 국무회의 참석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이분이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표를 쓰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를 수가 없는 건 거죠? 아니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방통위를 이제 새로 그 정부 조직을 바꿔서 아마도 상당한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입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법 이번에 방송 3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방통위법도 개정을 해서 그 안에 뭐 조직 지금 정부조직법 얘기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 법이 바뀌면 그 사람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것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뭐 정치 보복 혹은 탄압 이런 식으로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도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봐라 그랬으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저는 이 회의 참석 배제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보고요. 자꾸 자기 정치, 자기 장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견을 물은 거지 이걸 마치 이제 본인에게 주도적으로 이 방송 3법과 관련한 안을 만들려고 한 것처럼 부풀리기를 하는 거는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도 또 SNS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의견 개진과 지시 하나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시켰을 때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그 분위기를 오독하고 이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저는 대구 시민분들, 부산 시민분들도 가오가 있지.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을 나왔는데 뽑아준다? 저는 이거 진짜 가오상하는 일이고 남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뭐 북한에 이 사람이 출마하고 싶다면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좀 상식적인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죠 이제. 아니, 방송에서는 일본말 안 쓰면 좋겠고요. 네.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아유 얼굴이라고 좋은 말이 있는데 네. 우리말이 있는데 아, 한겨레 신문인데 예. 가오라는 일본말은 좀 그런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 제가 면을 위해서라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강유정 의원 브리핑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죠 이제 예. 그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을 들었는데 뭐 개인 동의를 받았냐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해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이 국무회의 배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국무회의 배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날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앞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분이 이제 그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나 발언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한상혁 위원장이라든가 전현희 위원장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나? 아니거든요. 우리 기자들이 왜 이렇게 편향된 어떤 한 측에 서가지고 마치 그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놀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절차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동의하든 말든 그것은 정부가 대통령실이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치하면서 토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뭐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오히려 당황스럽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방통위원장직으로 가서 방통위원장 그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의 어떤 뭐 의견을 물어봤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다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이 이진숙 위원장이 여러 뭐 매체에 노출이 돼서 지금까지 보여온
발언들이나 그 태도들이 있는데 그 보수 여전사라는 말 들었을 때 제일 좋아했어요. 아니 극우 여전사. 뭐 극우 여전사, 보수 여전사 이러면서 막 건배도 하고 막 되게 그래요. 좋아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원하시는 게 그거면 방통위원장 말고 그런 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가 한 타스 정도 된대요. 지금 네, 네. 10명 그러니까 아마 넘어요. 이진숙 예.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을 거다. 끼어들 자리가 경쟁이 없다. 매우 치열하다. 이미 거기가 영남 지역당이 돼버려가지고 예. 쉽지 않다. 아유. 자, 오늘 일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룰 이야기가 많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뭐 더 하려면 3시간도 더 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요즘 뉴스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네. 뭐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2부 중증검찰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장윤선 기자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오윤혜 씨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